자,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는 자,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죠. 자,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랑케 사학을 가르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 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 사학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자, 오해만 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글쓴이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고 그 이유는 자, 사료의 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랑케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건데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랑케 사학은 과학적 역사학이다. 즉 실증 사학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달락에서도 계속 힘주어서 얘기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어떤 실증 이런 거를 중요시한 건 맞습니다. 중요시한 건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랑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그런 관점은 중요시 되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로 떼서 실증 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자, 그러한 실증 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자,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또 바뀌어서 전파가 됩니다. 이 또한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 맞다는 겁니다.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한다. 자,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자,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자,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다. 이런 쪽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자, 이는 랑케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랑케의 핵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세운다라는 말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다시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 두 문장이 조금 더 길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이라 그러는데 랑케의 사학과는 맞지 않다. 실증주의 사학이 법칙 점립적인 과학,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랑케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일부 쓴 건 맞지만 어떤 이렇게 그 객관적인 역사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 힘쓴 건 맞지만 그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보았을 때는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 어떤 법칙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랑케 사학 그리고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자, 지금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죠. 실증주의 사학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역사 서술이 자연과학과는 달리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자,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합니다.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법칙을 정립한다. 그 다음에 일반화한다. 그 다음에 지금 보편적이다. 이런 말들하고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유성,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 하나하나 다 따로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이었었다. 자, 이쯤 읽으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죠? 자, 역사가란 자, 귀납 논리로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라 자, 무엇을 인식한다. 하나하나에서 모든 존재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하나하나에서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역사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뭐 과학이 어쩌니 저쩌니 법칙이 어쩌니 저쩌니 이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지금 보면은. 자, 다시 또 보면 여기 진리, 객관적 진리, 다시 또 보면 여기 자연과학, 다시 또 보면 여기 있는 법칙 정립, 이런 말들이 굉장히 거슬려야 됩니다. 자, 일반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랑케의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로 한다. 자,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 서술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자, 개별 사건의 묘사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요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지, 아까 과학 지식 탐구하는 것처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으니까 5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자, 랑케의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 사학이라 일컫는 것은 온당치 못하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 자, 사실 이는 랑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였다. 자,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좀 관련이 있답니다. 그냥 단순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 랑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의적으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자, 자의적으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나 정해진 것이 있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오해가 생기든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만 부각하여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자, 지금 이 부분. 자, 일본에서의 상황이 잠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다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용 다 살펴봤고 정리된 걸 볼까요, 이건? 자, 정리된 거 살펴보면 자, 랑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 나옵니다. 그 면밀하게 대조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그래서 신뢰성을 올리고 과학적 연구니 자아 소건이, 이런 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 객관적이네, 과학적이네, 과학 법칙을 탐구해야 되네, 이런 말들하고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랑케가 실제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옛날부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었다는 것이고, 자,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 그 정도에서 칭송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가서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 과학적 역사관이다. 그래서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어떤 역사학이든 간에 어떤 실제적으로 이게 있었냐 없었냐 근거를 따져보고 이제 이게 타당한가 생각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마치 랑케가 처음 시작했고 랑케가 유일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납법적인 요소를 많이 써서 사료 1, 2, 3, 4 쭉 이제 탐구하다 보면 어떤 일련의 법칙이나 객관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어져서 잘못된 인식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랑케는 이렇습니다. 역사주의적 사학이란 걸 가지고 있고 개별성, 고유성, 통찰,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봅시다. 이제 자, 1번.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초반부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었죠. 자, 근데 4번.
자,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에 일본의 상황 나와 있었습니다. 자, 5번이 이제 틀린 건데 봐보세요. 역사주의적 역사학. 자, 랑케의 역사학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 랑케로 하여금 경험적 귀납 논리야말로 역사가에게 기묘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아, 선생님 표시 잘못했네요. 역사주의적 역사학 이렇게 표시를 했었을 건데 본문에서 경험적 귀납 논리는 실증사학과 연관된 부분이었었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랑케의 역사주의적 역사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랑케를 비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1의 내용이 좀 약간 우리 앞에서 봤던 글의 내용과 다르게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판 내용을 보기 2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사료는 과거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윤색되거나 선택되어서 잔존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사료는 과거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자,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윤색되거나 선택되어서 잔존 여부가 결정된다. 예전에 있던 거 100% 그대로 남아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 따라서 자, 과거 당시 시점에서 볼 때 과거는 실존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는 관념적일 뿐이다. 역사가는 한정된 사료를 매개로 과거를 자신의 사고 속으로 끌고 와서 사건을 재현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죠? 100% 남아있지 않지만 그 100% 남아있지 않은 그 일부를 가지고 과거를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 사건을 자기의 경험처럼 느끼는 추체험이란 것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를 시도한다.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사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도 읽으면 좀 많이 감이 옵니다. 자, 랑케가 어떤 말을 했었었냐면 여러분 자소거라는 말을 했었죠. 자소거.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자소거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어떤 역사가의 관점이나 개입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지금 특히나 이 첫 번째 줄의 내용을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책으로 남겨진다는 것. 이건 무엇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거는 많이 남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최대한 없앨 겁니다. 특히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든지 그렇다면 많이 없앨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 왕조실록이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왕이 이제 못 보도록 했었으니까요. 자, 계속 살펴보면 자, 역사가는 어떠한 정화의 행위를 하든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 자소거랑 연관 지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을 깨끗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이다. 자, 시간, 장소, 환경, 이해관계, 편협심, 그리고 교양의 산물이라는 비어드의 말이나 자, 모든 역사는 현재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크로체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의 관점을 벗어나기 힘들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던 자소고란 말과 굉장히 좀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자, 1번 기억부터 볼까요? 적절한 거 보는 겁니다. 자, 모든 역사는 현지사의 성격을 띠므로 과거를 평가하려 했던 랑케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말 비판할 때도 여러분 그냥 무작정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자, 중간에 보면 랑케는 과거를 평가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지금. 그냥 이 사건은 이랬어. 이 사건은 이랬어. 개별성, 고유성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이었었지. 막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럼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따로 추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체가 자아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우고요. 기억 들어간 거. 그 다음 니은.
현존하는 사료는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 보기에서 첫 번째 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만이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랑케의 생각처럼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기는 어렵다. 그 완전히 100%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랑케 말처럼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추측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고 재현해야 되고 감정이입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비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지우고. 자, 그다음 디귿. 역사가는 추 체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므로 자, 역사학이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고 본 랑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자, 랑케가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고 얘기한 거 맞죠, 지금? 맞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추체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것도 보기의 내용으로 괜찮습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 추체험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를 한다. 이게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이 어떤 거였을까? 이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개체 기술적 학문은 그 사건 사례 사건 하나를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때 여기는 추체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디귿가 있는 것도 지우고. 자, 남은 건 4번이 정답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의 정화행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랑케가 주장한 자아소고가 완벽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자, 리을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낸다 그러면은 딴 건 아니더라도 리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뒤에 3번 문제.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실증주의 사학. 실증사학 잘못 이해한 거였었죠. 왜곡된 거였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랑케사학 역사주의 사학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네모랑 동그라미로 구분했었는데 한번 뒤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은 객관적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객관적 법칙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시한다. 자, 니은은 고유성. 자, 괜찮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자, 기억. 자, 역사가가 인간 세계의 의미를 통찰한다. 통찰 동그라미. 안 맞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자, 네모. 자, 일본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 부수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부수적이라는 게 좀 약간 옵션처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부수적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정신적 지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틀렸고 5번 자, 기역, 니은 모두 각각의 사료가 역사 발전 방향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일반화라는 말이 보이는데 일반화라는 말은 여기는 기역과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니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표시하자면 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건 해당 안 되고 요건 괜찮습니다. 5번도 틀렸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글쓴이가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기역 부분은 가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자, 랑케 사학은 실증 사학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실증 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보고 맞는 거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1번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미래를 뭐 예측하고 이러는 거는 랑케 사학과 걸맞지 않습니다. 자, 지워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료의 검증은 역사가의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이게 지금 괜찮은 선지인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초반부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랑케만 한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했다. 랑케는 그것 때문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증은 의무다. 그냥 다 하는 거다. 뭐 이거 해서 뭐 예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자연의 역사는 신의 작품이므로 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유의 역사는 인간의 작품이므로 악으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은 뭐 상관이 없죠, 지금. 신도 나오고 있고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4번. 자, 과거의 다종다양한 시대가 역사가의 현재에 의해 취급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 서술의 연속성은 실현될 수가 없다. 그 지금 이거는 과거랑 현재랑 이제 그 역사적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절성, 연속성은 실현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의 두 번째 줄 뭐 공평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관련성이 없죠. 자, 5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만 살펴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야기하다라는 말은 일이나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